나는 100년을 살았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들의 분노를 보았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의 분노와 오래도록 함께 살아왔다. 젊은 시절 나는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부당하게 대하면, 약속을 어기면 나는 화를 낼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분노는 나를 지킨 것이 아니라 나를 소진시켰을 뿐이다. 분노는 성격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혹은 나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라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분노는 훈련되지 않은 습관이다. 어린 시절부터 반복해온 반응의 패턴이고 그 패턴을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온 결과일 뿐이다. 나 역시 그랬다. 50년 넘게 강단에 서면서 학생들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작은 일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아내가 저녁을 조금 늦게 차리면 자식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나는 쉽게 화를 냈다. 그때는 몰랐다. 그것이 습관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이 문장 속에는 깊은 착각이 숨어 있다. 마치 타인이 내 안에 있는 버튼을 눌러 분노라는 감정을 작동시킨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타인은 단지 자극을 제공했을 뿐이다. 그 자극을 받아들여 분노로 번역한 것은 나 자신이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나는 70년이 걸렸다.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나는 문득 멈춰섰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 말이 나를 이렇게 흔들었을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흔든 것은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기로 선택한 나였다는 것을.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이것은 내가 평생 가르쳐온 철학의 핵심이기도 하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한 말을 던진다. 그 말과 내가 화를 내는 것 사이에는 아주 짧지만 분명한 시간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의식하지 못한다. 자극이 들어오는 순간 즉각 반응한다. 마치 무릎을 탁 치면 다리가 튀어오르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무릎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의식이 있고 선택이 있다. 그 짧은 공간,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훈련이 필요하다. 순간적으로 멈추는 연습, 한 박자 늦추는 연습, 그 찰나에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연습. 젊었을 때의 나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통제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했다. 화가 났을 때 나는 그것을 참았다. 입을 다물고 주먹을 쥐고 속으로 사겼다. 그리고 그것을 인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것은 인내가 아니었다. 억압이었다. 억압된 분노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다가 언젠가 전혀 다른 순간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폭발한다. 나는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다. 어느 날 학생이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나는 필요 이상으로 그를 꾸짖었다. 그때 화난 대상은 그 학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며칠 전 동료 교수에게 느꼈던 그러나 표현하지 못했던 분노였다. 통제는 억압과 다르다. 통제는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이것을 느낀다. 그러나 이 감정이 내 행동을 결정하도록 두지 않겠다. 이것이 진정한 통제다. 나이가 들수록 분노는 더 쉽게 찾아온다. 이것은 많은 중장년들이 경험하는 현실이다. 젊을 때는 참을 수 있었던 일들이 50을 넘기고 60을 넘기면서 견디기 어려워진다. 왜 그럴까? 나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품고 살았다. 그리고 이제는 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는다. 체력, 지위,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의 시간. 젊을 때는 나중에 더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나이 들면 그 희망이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현재에 집착하게 되고 현재의 모든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진다. 또한 평생 쌓아온 기대가 있다. 이 나이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야 해.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대접받아야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상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은 내 나이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 간극에서 분노가 싹 튼다.
어느 날 나는 한 학생과 긴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로 고통받고 있었다. 아버지는 항상 화를 내요. 제가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하세요. 나는 그에게 물었다. 내 아버지는 화난 사람일까? 아니면 슬픈 사람일까? 그 학생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슬픈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 대부분의 분노 뒤에는 슬픔이 있다. 인정받지 못한 슬픔,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 사랑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한 결핍? 사람들은 그 슬픔을 드러내는 대신 화를 낸다. 화는 슬픔보다 강해 보이기 때문이다. 화는 나를 피해자가 아니라 투사처럼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화를 낼수록 우리는 더 약해진다. 나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해왔다. 그리고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다. 우리는 타인을 적으로 보는 순간 스스로를 전쟁터에 세운다. 상대가 나를 공격했다고 느끼면 나는 방어하거나 반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상대를 거울로 본다면 어떨까? 저 사람이 나에게 던진 말, 저 사람의 태도, 그것이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기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어느 날 한 동료가 회의에서 내 의견을 무시했다. 나는 즉각 화가 났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화난 이유는 그의 무례함이 아니었다. 나는 평생 인정받고 싶어 했고 늘 내 의견이 중요하다고 믿고 싶어 했다. 그런데 그 동료는 그것을 건드렸다. 그는 나의 거울이었다. 그가 나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부분을 보여준 것이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나는 80년이 걸렸다. 젊은 시절 나는 말하지 않으면 진다고 생각했다. 상대가 부당한 말을 하면 나는 즉각 반박해야 한다고 믿었다. 침묵은 굴복이고 패배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침묵은 주도권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상대가 나를 자극할 때 내가 즉각 반응하면 나는 상대의 리듬에 끌려간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춤을 추게 된다. 하지만 내가 침묵하면 그 순간 주도권은 내게 돌아온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 반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 나는 상대의 자극에서 벗어나 나 자신으로 돌아온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냥 참고 살라는 건가요? 아니다. 침묵과 침묵 속의 관찰은 다르다. 나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즉각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 박자 늦추고 그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찾으라는 것이다. 화난 상태에서 내뱉는 말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진다. 그것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라 감정이 시키는 대로 뱉어낸 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차분히 내 감정을 들여다본 후 내뱉는 말은 다르다. 그것은 나를 표현하는 말이고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 역시 오해받기 쉬운 부분이다. 나는 70대에 이르러서야 이것을 이해했다. 평생 나는 사람들에게 기대했다. 학생들이 내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길 바랐고 동료들이 내 연구를 인정해 주길 원했으며 가족들이 내 노고를 알아주길 바랐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나는 화가 났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내 기대는 나의 것이지 타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학생은 학생의 삶을 살고 동료는 동료의 길을 가며 가족은 가족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한다. 그들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나의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았을 뿐이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타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 지위, 명예, 인정,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나의 말로, 나의 노력으로 세상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가 줄어들었다. 더 이상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어졌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흐르고 사람들은 사람들의 방식으로 산다. 나는 다만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이다. 감정적 거리두기라는 개념이 있다. 이것은 무감각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젊은 시절 나는 학생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다. 그들이 힘들어하면 나도 함께 괴로워했고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떠안았다. 그것이 진정한 공감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소진시켰고 결국 아무도 돕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도움은 감정적 거리두기에서 온다는 것을.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되 그것에 빠져들지 않는 것. 명료한 마음으로 상황을 보고 그 명료함 속에서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은 분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을 할 때 나는 그 말을 듣는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느낀다. 하지만 그 감정에 빠져들지는 않는다. 한 걸음 물러서서 나는 지금 화가 나는구나라고 관찰한다. 이 거리, 이 간격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어느 날 제자 하나가 찾아와 물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정말 화가 나지 않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화는 난다. 지금도 가끔 화가 난다. 하지만 예전처럼 화에 끌려가지 않을 뿐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게 무슨 차이인가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나는 그 화였다. 화와 내가 하나였다. 하지만 지금은 화가 나도 나는 나다. 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 내가 아니다.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덧붙였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간다고 해서 하늘이 구름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니? 화는 구름이고 나는 하늘이다. 분노의 근원은 타인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나는 평생이 걸렸다. 젊은 시절 나는 늘 누군가를 탓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90을 넘기고 나서야 진실을 마주했다. 내가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내 삶의 목적이 흐릿해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내게 중요한지 모른 채 살았다. 그래서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렸다. 중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바람에 쉽게 넘어진다. 나는 뿌리 없는 나무였다. 이제 나는 안다. 분노를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인 이상 감정을 느낀다. 화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는 화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화를 느끼면서도 그것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 자극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남는 것이다. 평생을 살면서 나는 수많은 분노의 순간을 겪었다. 그중 몇몇은 정당했고 몇몇은 터무니없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화를 낸 후 나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 화를 낼 때는 통쾌했지만 그 후에는 늘 씁쓸함이 남았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좀 더 침착했다면 다르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다. 반면 화를 느끼면서도 침묵을 선택했던 순간들, 한 박자 늦추고 차분히 대응했던 순간들, 나는 그것들을 후회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 순간들이 나를 성장시켰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화를 내지 않으면 무시당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화를 낼수록 무시당한다. 화를 내는 사람은 통제력을 잃은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통제력을 잃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반면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 감정적이지 않으면서도 단호한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 진정한 힘은 소리 지르는 데서 오지 않는다. 고요함 속에서 온다. 나는 이제 100년을 넘게 살았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더 이상 화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화는 내 시간을 빼앗고 내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내 덕을 망친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는 나를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서 멀어지게 한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들이 내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사람이 되고 싶다. 화를 내면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당신이 마지막 숨을 돌릴 때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길 바랍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아니면 언제나 침착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당신을 미래로 데려가기 때문이다. 지금 눈앞에 자국에서 보거나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을 보게 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잠시 멈춰서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또 지금 이 싸움이 내 인생의 방향과 관계가 있는가? 10년 후 나는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은가? 이 질문들이 당신을 구할 것이다. 즉각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선택의 자유를 되찾게 할 것이다. 나는 이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흐른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살고 그들의 상처로 행동한다. 나는 다만 내 중심을 지킬 뿐이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파도가 쳐도 깊은 곳은 고요한 바다처럼. 그것이 내가 100년을 살며 배운 전부다. 화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은 화 앞에서 멈출 수 있다. 한 박자, 한 호흡, 한 순간의 침묵.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돌아온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다. 당신이 중심을 되찾은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